또 이제 교수님께서 NFT 쪽을 언급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2025년 트렌드에 NFT가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전 대비해서. 그래서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실까요? 그게 아마도 그 시장이 멤버십이라든지 그 디지털 등기소 같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게 워낙 NFT가 워낙 핫하게 했다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네. 롯데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NFT 본질적인 역할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좀 더 팔로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NFT 약자는 non-fungible 토큰인데 네. 어떤 분들은 너한테 팔고 튄다. 이게 약간 그렇게 우스갯소리 할 만큼 이게 네.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그렇죠. NFT가 2022년 거의 한 해의 키워드였다가 정말 오픈시도 정말 거래량도 많았어요. 네, 그죠? 오픈시나 네. 이제 지금 많은 국내 큐레이터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본질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제 엔터프라이즈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좀 더 시간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밈이나 디파이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밈은 쉽게 받아들이고 디파이는 약간 전문 영역에서 우리 이제 그 파이낸스라는 자체는 이게 전체 돈의 자산을 굴려서 거기 이익을 얻고 이익을 가져가고 이자나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네. NFT는 좀 약간 올해는 그게 뭔가 특별한 이슈 뭐냐면 트럼프가 네. NFT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좀 더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때 저희 우리나라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NFT 쪽에 관한 동향들도 같이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었고요. NFT 쪽에 관해서는 아직되는 시장의 관심도가 우리가 조금 기다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3가지의 전망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인 동향과 기업의 참여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 역시도 이 크립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폭발력 자체는 아마 미국 트럼프 2.0으로 해서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해시데이 분석에 따르면 뭐 디지털 친화적인 아시아 시장이 2025년 블록체인 글로벌 상용화에도 많이 이끌 거를 전망하고 이건 제가 저뿐만 아니라 해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디지털 소비 시장의 이제 역동성과 집단 참여에 대한 친숙한 문화적인 특성이 이를 받침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은 약간 지금 폐쇄적으로 가서 그렇긴 하지만 중국 워낙 많이 글로벌리 퍼져 있죠. 화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많이 사실은 중국 분들이 의외로 친크리토 분들이 많으세요. 정부는 막고 있지만 그렇죠. 네. 화교나 그 멤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또 일본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되게 규제 중심이지만 일본은 굉장히 웹3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되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발행할지, 그러니까 사실은 CBDC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저도 이제 업계분들 만날 때마다 답답해하세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 좀 달러나 이렇게 위안화 아니면 이렇게 엔처럼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뭐 CBDC 말고 스테이블 코인 언제 할 거냐 얘기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어요 지금은.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화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원래 되게 보수적인 나라인데 크립토는 앞서 있더라고요. 웹3는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어요. 정말로요. 저도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출장 갔을 때 많이 직접 보고 많이 놀랐는데 정말 친크립토로 많이 가고 있다는 웹3 특히 웹3는 뭐 정책 뭐 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적인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국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있죠. K-팝이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도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뭐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식으로 실제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마 법적인 것만 풀리면 훨씬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아시아의 시장은 지금에서 많은 미국이 또 중심축이 있는데 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그런 또 형 쪽이 있고 이런 거에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큰 포텐셜이 있다. 2020년도 우리나라가 좀 지금 가버넌스가 복잡한데 가버넌스만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이런 크립토 좀 네.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뭐 트럼프도 들어왔고 그런 걸 잘 어댑션을 하면 이제 포텐셜이 좀 클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 시장 쪽에서의 크립토 시장을 이끌 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고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는 크립토 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했었을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홍콩 쪽으로 좀 우회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 시장만 보지 않고 아시아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같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 아시아 시장도 확대가 되지만 무역 거래로도 크립토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몇 번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네.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래서 스위프트망이 있는 건 이제 미국이나 서방 중심의 네트워크인 거고 네, 러시아나 뭐 브라질, 뭐 브라질은 중국, 여러 가지 그 서방의 스위프트만 안 쓸게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맞아요. 크로스오버 관점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사용하게 되겠죠. 다른 본인들 뭐 이렇게 패깅돼서 쓰는 건 뭐 달러라서 좀 어렵긴 한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 그걸 대체 내지는 그때 무역 결제할 때 그런 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동대문 시장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네. 지금 뭐 달러 기반의 태도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크로스오버더 무역 결제할 때는 워낙 옛날에 계속 이슈가 많았었죠. 그런 것들은 뭐 CBDC도 외환 무역 거래할 때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테스팅이 꼭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의 뭐 매집이라든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코멘트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글로벌 대기업은 워낙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월스트리트 쪽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 IBM, 뭐 구글, MS는 이번에 이사에서는 비트코인 우리는 MSTL이 아니야. 우리 안 할게라고 했지만 맞아요. 기술적인 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기업체가 좀 어렵지만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블록체인을 마치 신뢰 데이터 인프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JP모건, 골드만삭스, SEC는 이미 그 JP모건은 이미 토큰으로 외환 거래했던 걸 이제 코인을 만들 정도로 이제 그걸 쿼럼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걸 물론 이제 좀 컨센서스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걸 테스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프레이트 가디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일본 국채랑 싱가포르 국채를 실질적으로 폴리곤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금융권에서 어댑션하는 것들은 이미 뭐 글로벌 대기업, 뭐 주요 기관들은 다 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도 NFT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오디세이라는 NFT도 있지만 실제 스타벅스가 더 이상 카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인의 오더를 다 합치면 이미 중상의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이런 웹2 기업들 중에서도 웹3 시장에 가는 걸 많이 알아서 어댑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인 것이 많이 막혀져 있지만 해외에는 이미 웹2 기업들이 웹3로 가고 또 거꾸로 웹3 기업들을 웹2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추세가 2020년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서 은행 관점에서는 제가 몇 번 다른 데서 강의했는데 지금 많은 크립토에 있는 유저들 가상 자산 잘 모르는 그 고객들도 어떻게 갖고 있는 자산을 토큰화이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문의가 뭐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 금융기관 확대는 늘어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법적인 체계만 되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또 규제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교수님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포인트들 좀 정리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2020년도는 뭐 트럼프 2.0 이후로 굉장히 층크립토가 글로벌리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인 마켓 말고도 RWA,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AI와 융합되는 관점 그리고 민코인 아마 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